에? 8년씩이나? 정말요? 길게 만났는데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했냐?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운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사실은 그때 이미 저는 결혼을 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만날 수 있었을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세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마입니다. 이제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 얘기를 좀 하다가 편한 분위기에서 그래도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해야 좀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의뢰로 몇 년째죠? 8년? 8년 정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장기 연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다른 커플들에 비하면 자주 싸우는 편인가요? 종종 싸우는 편이죠. 사실 뭐 오래 만났어도 이게 아예 안 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소한 걸로 다툴 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만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만난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궁금할 수도 있어. 길게 만났는데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했냐? 그리고 꼭 연애를 길게 하는 게 좋은 거냐? 한 8년 만났어요 그러면은 부럽다 막 약간 이런 느낌보다도 에? 8년씩이나? 정말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생각해요. 8년을 만나면서 사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확실히 내 사람이다. 언제 그걸 느꼈죠? 아무래도 이제 싸우다 보면은 되게 크게 싸울 때도 있잖아요. 몰랐던 상대방의 그런 모습을 알게 될 때도 있고, 화해하고 대화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싸울 때는 정말 저희도 크게 싸우는 편이긴 한데 어느 정도 화를 가라앉히고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이제 상대방에게 서운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서로 이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 아니면 서로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인정할 때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일단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은 나와 분명히 다르다. 내가 이렇게 뭔가 하면 상대방도 이렇게 해주겠지 라는 그런 뭐 기대 심리 같은 거.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마음을 덜 갖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8년을 만나기 위한 비결 같은 건 전혀 없죠. 계속 만날 사람인지 이제 아닌지를 이제 판별하는 방식을 찾는 거지, 나랑 안 맞는 사람을 8년 동안 만날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나랑 정말 맞는 사람인지를 빨리 알아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씩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누군가는 싸우면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톡 터놓고 사과를 하는 방식이 맞는 사람이 있고, 그 부분을 굳이 꺼내서 상처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한 행위라든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대부분 다음에 이제 쌓아두지 않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싸울 때도 뭐 5년 전 얘기라든지 뭐 6년 전 얘기 그런 건 이제 나오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때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는 부분이 있죠. 한참 또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를 해주고 싶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서로가 싫어하는 짓을 안 하는 거? 뭐 지금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서로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상대방에게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구나에 대한 인정, 미안함의 감정 정도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죠.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물론 마냥 그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바꿔나가려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죠. 상대방도 그런 노력을 어느 정도 알고 서로 양보하고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건 단점에 대한 부분을 서로가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목표와 이상이 운이 좋게도 맞았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물려받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의 삶을 온전히 오로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게 절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돈을 모아야 됐고 뭔가 조금 더 아껴야 됐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잘 맞았던 부분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가치관,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들이 잘 맞았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 결혼한 친구도 요즘 많이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확실히 그런 부분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경제관념이 전혀 다른 사람하고 연애하는 건 너무 좋은데 결혼까지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좀 안 선다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경제관념 중요하죠. 많이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종교만큼 중요한 게 경제에 대한 그런 생각. 평생을 같이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경제관념도 확실히 잘 맞는 게 중요하다. 그 균형이 맞아야지만 어떻게 보면 성립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궁금해하시려나?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이게 저희가 이제 재테크나 이런 걸로 얼굴을 자주 비추다 보니까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만났죠? 근데 CC는 또 아니에요. 둘 다 취준생일 때 만났어요. 취업 준비할 때. 저는 엄밀히 말하면은 4학년이었고, 물론 취업을 준비할 땐 맞지만 저는 이제 졸업 유예를 한 상태였어요. 학교에서 열리는 IT 수업을 들었었죠. 그게 좀 독특했던 게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IT 이제 교육이 열린 거죠. 그게
이제 저희 학교에서 열렸었고 부세님 학교에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 다른 학교에서도 지원이 가능했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너무 도감이 있었나요, 저한테? 7년, 8년 돼서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 근데 분명한 거는 부세님이 키가 크신 편이에요. 176 정도 되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이제 뭐 호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눈에 띌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관련된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그때 제가 시기 자체가 어느 뭐 대기업의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 수업을 바로 신청한 거거든요. 가장 절실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이번에 아니면 안 된다. 후마이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때 당시에 뭔가 연애를 한다는 건 사실 꿈도 못 꿀 때였어요. 맞아요. 그런 좀 적극적인 모습이 좀 좋아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분들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게 쉽지 않은 공부였기 때문에. 하루는 수업에 그러니까 지각은 아니었는데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앞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쿠마이님 바로 앞자리에 제가 앉았던 것 같거든요. 말을 좀 걸었던 것 같아요. 몇 번 이제 학식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얘기할 좀 기회가 몇 번 주어졌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처음 느꼈던 게 뭐냐면은 과제를 이제 제출하려고 보통 학교 앞에 프린트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때 항상 쿠마이님이 저를 따라 나왔었어요. 제가 그랬나요? 본인은 기억 안 나시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비 오는데 같이 이제 우산 쓰고 뭐 2개 들고 나와야 되는데 굳이 하나를 같이 쓰고 가자고 간접적으로 저한테 그때부터 뭔가 호감을 표시하지 않았나. 주씨를 그렇게 많이 주씨를 사줬던 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주씨를 사줬을 때부터 호감이 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인쇄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거의 수업이 이제 끝나갈 때쯤에 같이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인사이드 아웃인가? 그날을 기억을 하는 게 그때가 쿠마이님이 저한테 고백한 날 아니었나요? 고백하고 영화를 보러 가나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고백을 하지 않았나요? 영화는 명동에서 봤고 고백은 다른 날 홍대에서 했어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명동에서 영화를 보고 끝나고 나서 공원 있어요. 명동에 보면 거기 앞에서 한참을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서로에 대한 얘기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동지에 아직 졸업을 안 했을 때였기 때문에 취업 시장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준비하고 있을 때였고 이제 쿠마이님은 이제 막 시작할 때여서 취업 시장에 대한 그런 무서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자소서 거의 200개 막 넣을 때였으니까 자소서를 잘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저는 이제 문과생이었고 이쪽은 이제 이과생이어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도 있는데 문과생이 상대적으로 취업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소서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지도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쿠마이님 자소서도 좀 많이 봐주고 자소서 많이 봐주세요. 자소서 봐주다가도 막 싸우고 자소서 별로라고 막 인적성 풀다 싸우고 팩폭도 팩폭인데 대안 없는 별로라는 얘기니까 이분은 아예 감 자체가 없었어요. 또 힘든 시기를 그래도 잘 견뎠죠. 그리고 이제 면접 볼 때도 둘 다 치열하게 준비하고 저희 에피소드 하나 있잖아요. 면접 같이 보러 갔잖아요. 같은 회사에 같이 붙었는데 면접 보러 가는 당일날 같은 조 같이 면접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거기를 포기했죠. 포기 안 하고 양보 막 이런 거 안 해도 이분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아마 거기 한 명 뽑았을 거예요. 그때 이제 부세님을 위해 포기했죠. 사실 되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거기도 제가 가고 싶었던 곳 중 하나여가지고 감동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부세님이랑 취업을 같이 해서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때 저희가 그때 취업을 한 명은 했고 한 명은 못했으면은 못 만났을 수도 있어. 이게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사실 이해를 한다는 건 노력이 필요하고 이게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 인생 통틀어 제일 잘하는 선택 중 하나였을 수도 있어요. 시적절한 사람들끼리 만났고 타이밍이 맞았고 큰 부분에서 큰 줄기로 맞고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운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그리고 저도 어쨌든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정말 다 했던 것 같아요. 후마이님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대기업에 최종 합격을 했고 저도 처음에 이제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둘 다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같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같이 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어쨌든 둘 다 재테크 공부를 또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도 다른 커플들하고는 좀 다르게 좀 특별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공통의 미션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관계가 혹은 연인관계가 언제까지 새로움으로만 가득할 수는 없잖아요. 좀 루틴한 부분도 있어야 하고 같은
공통의 목표를 가질 필요도 있거든요. 되게 사는 거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의 삶을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로 결혼하자는 얘기가 그동안 왜 없었는지. 1, 2년 차 혹은 2, 3년 차 때 얘기를 오히려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오래 만난 커플들이 그런 얘기에 대해서 조금 무덤덤해지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뭐 같이 할 게 되게 많았잖아요. 결혼이란 건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이죠. 살 집이 필요했죠. 투자를 하건 뭐 투자를 안 하건 그런 거랑 관련 없이 살 집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쿠마이님은 투자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전세를 살든 월세 사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결혼하기로 한 마음이 있으면은 월세로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였고, 오히려 저는 처음에는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자가는 마련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아? 라는 스스로의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이제 반대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때 당시 처음 그런 제안을 한다면은 쿠마이님은 예스인가요? 노인가요? 아, 예스죠. 돈 잘 벌잖아요. 돈이 짱이지. 네, 돈 이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